셀러TV의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하락기 많은 분들이 힘드실 텐데요. 이런 부동산 하락기에 시세보다 아파트가 싸게 거래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시게 될 텐데요. 특히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시게 될 겁니다. 해당하는 뉴스를 잘 보시게 되면 보통 가족 간에 이러한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저희가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세가 15억이 넘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실제로 직거래 가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워낙에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그냥 가격을 확 낮춰서 팔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시세가 15억인데 5억이나 낮춰서 아파트를 거래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직업의 특성상 시세보다 유난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한 번씩 확인을 하게 되는데 100에 100은 정말 중개사분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거래가 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불황인 시기에 내가 시세보다 가격을 싸게 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조금 더 주의 있게 들여다보면 가족 간 매매 거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자녀분들한테 시세보다 싸게 판매를 하시는 건데 내가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팔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세법에서는 무한정 싸게 팔면 결국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자녀한테 무상으로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한 기준에 대한 내용과 이러한 기준을 저희가 벗어났을 때 양도세 그리고 증여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계산 구조를 보면요, 저희가 시세보다 싸게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금액은 시세의 5%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이 10억이라고 하면 5천만 원 이상 더 싸게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적법한 거래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한테 5억에 판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양도세 신고를 나는 양도가액은 5억이고 내가 취득한 가액은 1억이니까 4억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신고 금액 자체가 넌 5억 아니야, 10억이야, 9억 5천이야 로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양도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이 실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저희가 12억까지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죠. 12억 미만인 아파트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싸게 판다라고 해도 과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 되는 가격의 아파트를 판매를 할 때는 저희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을 하실 때는 실제 저희가 자녀한테 줬을 때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미리 또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데 오피스텔이나 다른 주택을 또 가지고 있어서 내가 다주택자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꼭 미리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여세는 조금 더 다릅니다. 시세보다 싸게 준 그 금액만큼을 증여로 보는 거거든요. 이 증여세를 보게 되는 기준 금액은 시세의 30%와 3억 중 작은 금액만큼은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짜리 자산을 내가 자녀한테 저가 양도를 할 때 7억까지는 줘도 저가 양도로 문제 삼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양도세와 증여세가 좀 다른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5%라고 했을 때 너무 짜다 라고 했던 그분이 3억이야? 좀 괜찮네, 할만하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억인 아파트를 저희가 5억에 팔게 되면 결국 아버지가 아들한테 5억을 저가로 판매를 했다라고 보이게 되고 시가 10억인 30%의 3억인 기준을 벗어난 거잖아요. 5억 중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는 안 나오고 5억 원 중에서 3억을 차감한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나오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가 양도와 증여를 고민을 하시다가 저가 양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1세대 1주택 12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가 양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각자 가지고 계신 재산의 현황이나 재산의 구분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가 양도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게 되면 숫자가 딱 정리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한테 싸게 팔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이 얼마, 증여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이 얼마, 이거를 계산을 하실 때
증여세 취득세율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세금에 너무 몰입을 하시다 보면 부대 비용을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취득세율이 증여와 취득이 다릅니다. 증여라는 사건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율의 차이 또한 잘 염두에 두셔서 해당하는 부분들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10억짜리를 갖고 있어. 야, 내가 가족한테 이거 싸게 팔면 걸리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팔았어, 5억에. 그리고 내 자녀가 이걸 또 5억에 사와. 국세청이 A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데 옆에 도관을 하나 통해서 이 자녀한테 부동산이 싸게 간 거예요. 바로 드러나죠. 이렇게 등기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 부분을 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재산이 아빠의 소유였다가 아빠 친구의 소유였다가 다시 아들로 돌아온, 이거는 그냥 등기 하나만 띄면 바로 드러나거든요. 도관을 활용한 적극적인 탈세다라고 해서 저희가 금액의 수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조세범 처벌이라는 처벌도 받으실 수 있고, 안 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저가양도는 가족끼리만 가능할까요? 내 실제 친족이 아닌 사람하고도 저가양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내가 실제 친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하는 저가양도 거래까지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 싸게 파는 이유가. 그게 아마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만큼 싸지진 않을 거예요. 내가 그냥 나랑 그냥 조금 친하다고 해서 막 5억을 싸게 해줘, 이럴 수 있을까요?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 싸게 파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싸게 파는 금액 자체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세금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저희가 이제 금액이 세금이 싸지는 부분만 지금 계속 고민해 보셨잖아요. 저가 양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실제 이 자녀가 그 돈을 납부할 여력이 있어야 돼요. 10억짜리를 5억에 사왔을 때 5억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소득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 대출이 얼마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더라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저희가 취득자금 소명이 가능해야만 매매라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금의 형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는 이 자금 또한 부모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금의 규모를 잘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 자금을 고민을 하실 때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 부대 비용도 꼭 고려하셔야 돼요. 세금, 저기 집 사면 세금 내거든요. 세금 내야 되고 취등록세 내야 되고 복비도 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모두 다 합산해서 5억짜리 거래라면 대략 한 5억 7, 8천 정도는 들어가겠구나, 자금 규모를 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부동산 하락기에도 가족 간 저가 매매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이러한 저가 양도를 하시기 전에는 꼭 저가 양도와 증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해당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금액의 차이가 얼마 정도가 있는지도 숫자로 확인을 하시고 본인의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실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